그게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64,000불 2007년을 기준하면 그러면 제일 소득 수준이 낮은 데가 대구광역시 20,000불. 그러면 여기도 한 3배 비슷하죠. 그럼 이게 참 재밌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국회에서 이 지방분권을 제가 저를 비롯해서 몇 사람 강하게 주장하는 이제 이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의 국회의원들 뭐라 그러냐? 지방분권하면 빈익빈 부익부 돼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딱 반론을 펴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를 보십시오. 스위스에도 가장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한 3배 차이 난다. 그 분권해도 3배고 우리나라 같이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나라도 3배가 차이 나더라. 근데 소득 수준은 스위스가 훨씬 높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중앙 집권된 나라가 이제 북한이나 또 요즘 베트남도 상당히 차이가 되는. 북한 같은 경우는 빈부 격차가 더 크죠. 옛날 소련은 빈부 격차가 더 컸죠. 그냥 모든 걸 결정하는데 왜 격차는 더 크겠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차이는 이런 분권을 하는 나라에서는 못 살면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중앙집권이 된 나라에서는 뭐라 합니다. 저기서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엄청난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가면 죄인이 됩니다. 너 때문에 우리 못 산다. 나는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걸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게 들리는, 직접은 안 해도. 그리고 균형 발전. 이걸 제가 강연을 하는데 그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능 발전하고 이거 어떤 관계인지 조금 후에 설명한다. 그런데 이제 내가 또 며칠 전에 대구에 가서 정말 그럼 못 사나 이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억울하다 이거야. 정말 대구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니다. 소비 수준은 굉장히 높다 이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소득이 대구 사람들이 대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주변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득은 높다. 근데 이제 GRBP의 명점이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을 안 해도 똑같은 결과가 생긴다. 근데 하나는 자기 책임이다. 지방분권을 해서 못 살면 자기 책임이다.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분권을 안 하고 소외되면 영원히 다시는 일어설 기회가 없다. 나중에 다시 스위스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바로 나오네. 제가 이게 강연하는 날 아침에 제가 다시 봐요. 다시 보면서 며칠을 하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크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된 그런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 크립토밸리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걸 이제 제주지사가 이제 여기 갔다 왔죠.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크립토밸리로 만들겠다. 블록체인의 성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부산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광원수 시장도 아마 갔다 온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2007년도에 여기 한 2번 갔다 와서 축구 시장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축구의 기적이라는 칼럼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한 12만 정도 되는 칸톤인데, 칸톤은 국가입니다. 지방 국가죠. 국가인데 인구가 한 12만 정도 되는데,
그 일자리가 10만 개가 넘습니다. 10만 500개. 지금 10만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근데 여기에 대기업들 본사가 한 3만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입니다. 근데 이 축구가 원래 잘 살았던 데냐 하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축구의 명칭 자체가 가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땡긴다고 그러죠. 땡긴다. 땡긴다. 뭘 땡기냐? 그물을 땡긴다. 그러니까 축구에 가보면 한가운데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이 축구는 얼마나 가난했느냐. 다른 지방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림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 그런데 지금은 스위스의 두 번째로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축구 시장을 만나서 첫 마디가 왜 이렇게 잘 사냐?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신이 나서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그냥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부터 여기가 변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 속에 살아야 되냐? 우리도 뭔가 방도를 생각하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낸 방안이 세금을 낮춰버리자. 세금을 확 낮춰버려. 그래서 이게 스위스는 연방 법인세가 있고 연방 소득세가 있고 이 칸톤 소득세, 칸톤 법인세가 있고 그다음 개마인드 소득세, 법인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독립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결정. 그런데 이제 전국에 이 법인세는 연방 법인세는 8.5%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칸톤 소득세는 0%부터 15%까지 매기고 싶은 대로 매깁니다. 아무 간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연방 지방 소득세, 칸톤 소득세를 우대 기업에 대해서 0.1% 매깁니다. 이 지방의 세율이 8.6%가 연방하고 합쳐갑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뭘 위해서 들어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멘스라든지 애들 먹이는 뭐죠? 급식. 예, 유아식품들. 네슬러. 네슬러도 이제 본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만 낮추냐 이랬더니 그게 아니죠. 여기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해줘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교육 문제다. 그래서 이 조그만 지방에 외국인 학교를 5개를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교과과정을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교과과정이 주마다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축구인데 축구에서 요 자동차로 한 10분 거리가距離입니다. 요 이사를 가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온 것 같습니다. 교과과정이 그만큼 틀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이제 다양성이죠. 그래서 교육 문제 그렇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방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어떤 정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맺어주는 이런 작업들을 쭉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고 이제 크립토밸리는 그 한참 후입니다. 잘 살게 되고 난 뒤에 이게 우리나라 기업도 여기 3개가가 있죠. 블록체인 회사가 여기 3개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되니까 여기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정부 도와주고 한 게 없어요. 그거 금지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역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게 지방선거에 나옵니다. 이 중앙정권이라면 그건 우리가 원래 선거도 지금 뭐 몇십 조가 지금 지방 발전을 위해서 쓴다 이러는데 다른 선거, 지난번 선거에는 안 그랬겠어요? 또 그 전 선거에는 안 그랬겠어요? 선거 때마다 막대한 돈을 퍼붓는데 못 사는 데는 여전히 못 살더라. 그게 중앙정권이에요. 근데 이게 지방 선거에 되면 못 살 수도 있지만 역전시킬 수 있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거기에 뭐 개천에서 용나는 거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지방 선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축구 사례를 들었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나라이지만 100% 중앙집권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숨통은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계좌심한 분권들을 하니까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우리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지방정부가 나서니까 해결되더라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관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지방에 맡기면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간섭해야 된다. 또 지방의 권한을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하는 사례들 이게 중앙정부 중앙정부 해도 안 되는 것은 지방이 나서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장실 문제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되던 거죠. 왜 안 됐을까요? 이 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가지고 화장실 깨끗이 하자 하면 물청소 깨끗이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원시장을 했던 심재덕 의원 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거는 화장실을 깨끗이 하는 김에 아예 화장실을 컨셉으로 한번 바꿔버리자. 화장실은 볼일 보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어의 레스트룸 휴식을 취할 정도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도전을 했더니 그래서 그게 좋으니까 우리도 너도 나도 막 뺏겨가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사람 우리나라 뭐 하면 잘 퍼져나가죠. 잘 뺏기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저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게 또 외국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랬더니 한 30여 개국에서 와서 또 부지런히 뺏겨갔죠. 제일 열심히 뺏겨간 데가 중국이죠. 중국에서 신화통신, 북경방송 이런 데서 와가지고 사진 다 찍어.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북경에 가봤더니 딱 거지게 하나 남아있어요. 뭐냐면 왜 우리 이게 여기는 없나? 어디 우리 다 붙어있는 방마다 붙여놓은 거 있죠. 관리 책임자 정부 그거까지 딱 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인민일보가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화장실은 정결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기가 한다. 이러면서 이제 뺏겨가서 그 사람들은 3층, 4층 뭐 화장실도 짓고 그랬죠. 어쨌든 그래서 이건 일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자도 중앙정부에서 계속 못한다 했는 걸 한 지방에서 하니까 다른 지방이 뺏겨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또 중앙정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래가 바뀌어서 위를 혁신하는 새로운 어떤 혁신 모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도심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귀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던 걸 전부 다 자연 하천으로 생태 하천으로 복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자정부도 이게 사실은 지방에서 먼저 그래서 내가 하루 강남구청에 구청장을 만나는 일이 있어서 일요일 날 가 있으니까 행안부 직원이 와가지고
이게 전자민원 장치가 고장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강남구청에 물어봤어요. 제가 그거 봤어요. 저까지 말해서 이런 변화도, 그리고 강남구청에서는 그 전자정부를 일본의 지방정부한테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엔인가 뭐 이렇게 받고 팔았던, 그 시스템 자체를 팔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CCTV라든가 저출산, 저출산도 요즘 문제가 많이 되지만 이거 중앙정부 전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나서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거 많이 요즘 실패한 중앙정부 정책들이 있죠. 뭡니까? 부동산 정책. 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서울 사정하고 저 경상남도 사정하고 완전히 다른데, 전라남도하고 사정이 다른데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통하겠어요? 모든 환자들에게 저 허리 부러진 사람, 무슨 저기 또 이 암에 걸린 사람 전부 다 감기약만 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값은 오히려 서울 시장한테 맡겨놓으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가설입니다.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문제도. 이번 정부 들어가 교육 정책이 뭐 100번 춤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연구원에 제안을 했어요. 맨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평가한다는데 이제 발상을 좀 바꿔라.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을 지방의 시각에서 한번 평가해서 발표를 해라. 그래서 중앙정부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더 잘하겠다 이래 싶으면 그거를 밝혀라. 그리고 요구해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거기 원장이 상당히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봐야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느 공공기관을 믿느냐 하는